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5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내렸는데 오늘도 반등에는 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형주를 위주로 낙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6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가량 떨어지면서 장중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438선 기록하면서 오늘의 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90선 깼고요. 현재 788선에 1%가량의 낙폭 시현합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 1,345원도 돌파를 했죠. 6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요. 600억 원 넘게 현재 구간에서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좀 저가 매수는 멈추는 양상인데 그래도 장중에 소폭의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중형주들을 대량 매수하면서 그나마 좀 시장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280억 원대, 기관은 120억 원대의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만 오늘 매수하고 다른 투자기관들이 다 팔고 있어서 기관계 내에서도 수급 줄다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 오늘 저가 매수 이어갑니다. 350억 원대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UAM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 2,200억 원 규모로 전기식 작동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수출을 따내는 등 K 방산의 선두주자로 주목받던 종목인데 UAM 사업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호재가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7만 5천 원 선을 돌파했던 흐름이고요. 현재도 4% 가까운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한화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1:1 종목 상담 코너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실적이 탄탄한 필승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이태우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이 종목 상담과 필승 종목에 들어가 보기 전에 시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CE랩 종목이 15,600원에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에너지 섹터 강합니다. LPG, 도시가스, 셰일가스 일제히 강한 모습이고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원전 쪽도 탄력이 아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황 그리고 특징 종목들 김도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현대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아이오닉 6의 사전 계약이 첫날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인데요. 앞서 아이오닉 5가 사전 계약 첫날 23,000대가량을 기록하면서 이때도 기록을 세웠는데 이보다 13,600대가량 많은 37,400여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차량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전동화 시대의 게임 체인저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하반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던 현대차 그룹주들을 최근에 흔들리게 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미국의 전용 전기차 공장의 착공 시점을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원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기로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올해 10월로 앞당길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배터리셀 합작 공장이 약 1조 원가량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리스크를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비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업체로 국내 거의 모든 스마트카의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LGU 플러스가 오비고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LG는 이를 통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장이나 전기차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오비고의 경우에는 스마트카 시장 확대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투자를 통해 더욱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 4분기부터는 현대기아차의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20% 이상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조선해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주도 업종이죠. 태조 이방원의 하나인 조선주들이 오늘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조선주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수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이 노트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을 다시 한번 이번 달 말부터 중단을 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이 에너지 수입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을 하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신조선가도 2020년 12월 이후 20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흑자 전환 시기가 3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다라면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선과 기자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1%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10가지 종목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 선 다시 놓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김도원 캐스터가 상승 중인 종목을 잘 집어서 넣어줬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나요? 저는 그래도 모처럼 이 GSE라고 하는 종목이 GSE?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스 관련주죠. 네. 그러면 댓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토론방 댓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 좋겠다라고 부러운 말씀을 달아주셨고 시초가에 들어가도 되나 박사님들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다음 분 누가 보면 천연가스 생산하는 줄 알겠다. 네, 천연가스, 가스 공급자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가스 가격은 지금도 오르는데 왜 파는 거야? 보유해라 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전문가님은 이 중에 좀 공감되는 댓글 있으신가요? 저는 공감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의견이 가장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너무 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세 번째 댓글을 보면은 가스 가격 지금도 오르는데 왜 파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기업적인 가치가 있어서 정말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실제로 실적도 같이 크게 오르냐 이러면은 저는 뭐 보유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테마성이 짙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GSE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 매도하고 나오시거나 또는 오늘 장 초반에 공략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GSE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이제 노드스트림에 대한 그 가스 공급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던 그 가스 공급을 이달 말부터 한 3일 정도는 좀 중단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전일 미국 내에서 뭐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전반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모처럼 이제 그동안 6월, 7월경에 이 가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모처럼 이제 수급이 붙어주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항상 이 주가의 어떤 적정 주가 수치를 이제 구할 때는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GSE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올해 2분기 실적도 뭐 전년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환을 했지만 그렇게 너무 뭐 주가가 크게 급등할 만큼의 실적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이제 현재 주가 위쪽에 매물 구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매물대 구간이 매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든지 또는 매물을 막고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GSE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2년 연초부터 2월과 그리고 이제 4월 말경에 강한 이제 급등이 한 차례씩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선을 상단에 그어놓은 곳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약 7,000원 구간대의 매물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경에도 한 차례 거래량이 동반해주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7,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장 초반에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내가 공략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가는구나 정도로만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실적 기반의 그런 종목들을 내가 다시 한번 뭐 체크하고 관심 갖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은 GSE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자인데 이제는 펀더멘털 영역을 넘어서 테마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을 체크해 드립니다. 1:1 종목 상담 참여하는 법 두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는데 빼놓지 말고 꼭 적어주셔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목의 이름과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방법 이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링크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태우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그 링크 타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필생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생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 경신이 있습니다. 비나텍 종목 최고가 54,900원을 기록하면서 34%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한국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3,7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 수익률 1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이나 수익률 경신이 됐는데 뭔가 전략이 변경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전략이 변경된 종목은 크게 없고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비나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홀딩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갈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나텍이 오늘 강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 수송용 아니면 건물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이 MEA 단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제조 원천 기술이라든지 양산성을 확보해서 비나텍의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오늘 장중에 주가에 좋은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나텍을 제가 최초에 소개를 드릴 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향후 5년, 10년 이후를 봤을 때 정말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드려왔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수소형 연료전지에 있어서 뭐 지지체라든지 촉매 그리고 MEA와 같은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기술들을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탄소 포집,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뭐 수소형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이런 것들 친환경적인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비나텍의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은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 3천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단지 성장성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정말 찍히는 기업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약 47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약 560%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망이 집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비나텍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너무 오랜 시간 가져가는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는 아무래도 최근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약 19%가량 상승을 했고요. 오늘자의 주가 위치 같은 경우도 당시 8월 16일자의 주가의 고점 구간대에서 아무래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구간에선 좀 전량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는 거,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중장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다. 거기에 이제 이 비나텍같이 실적도 나와주고 성장성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이 고점 구간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약 6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6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보유자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는 데까지는 뭐 5만 5천 원 그리고 6만 원 구간의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내가 중장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분명히 해당 구간들은 돌파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큰 흐름상에서 5만 2천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나텍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더 길게 6만 원 선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나는 당장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현금이 그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수익률 리뷰 중인데 한국단자도 경신이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봐주실까요? 일단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량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가 뭐 훼손돼서 전량 매도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기업적으로도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비나텍과 동일하게끔 성장성도 있고 기업의 이 커넥터에 대한 기술력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량한 건 맞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주가를 기술적으로 체크할 때 분석을 할 때는 매물대 거래량에 가장 입각해서 많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 현재의 주가 위쪽과 아래쪽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8월 이제 16일자에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당시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상단에 약 6만 2천 원 구간대의 매물대가 좀 많이 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큰 흐름상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당 구간의 매물대가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런 증시 여파를 좀 고려해 볼 땐 단기적인 매물대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이 약 6만 2천 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해당 구간을 잘 지켜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량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 구간을 좀 이탈했다는 측면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오히려 다시 한번 해당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자리를 지켜줄 때 그때 재공략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익 확보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단자는 전량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매매하시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필생 종목을 소개를 받아보죠. 바로 힌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힌트를 들으면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아, 전 알 것 같네요. 그렇죠. 워낙 또 이쪽에 일가견이 그럼요.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 그럼 힌트를 저 대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블랙핑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 힌트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감춰서 소개를 할까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힌트는 말 그대로 이제 블랙핑크다라고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블랙핑크가 모처럼 거의 2년여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8월 19일에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선공개를 하면서 핑크베놈이라는 곡을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주목을 해볼 부분들은 역시나 이 기록적인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이후에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약 29시간 35분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K-팝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 1억 뷰를 달성했던 수준이 32시간 22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로 블랙핑크였는데 당시에 이제 How You Like That이라고 하는 곡을 통해서 32시간여 만에 약 1억 뷰를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29시간, 30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모처럼 2년 만에 컴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집에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아무래도 조회수는 좀 더 떨어진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런 지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컴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에서도 이틀 연속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역대 K-팝 최고 기록이라고 또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블랙핑크의 이런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비교군 자체가 해외 유명한 탑 아티스트와 같은 뭐 이런 BTS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교가 될 만큼 지금 현재 이 해외 팬덤 자체가 충성 팬덤으로 좀 더 확대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의 이 블랙핑크의 컴백은 상당히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사실 그렇게 주가에 큰 상승을 일으킬 만한 상방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크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 빅뱅의 컴백은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규 앨범이 아니라 음원을 통해서 발매를 했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낮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부진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가져왔던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블랙핑크의 컴백은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음원 발매 이후의 활동을 체크하는 것이 이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는 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음원 그리고 9월 앨범 발매 이후에 약 10월부터는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 그 BTS 다음으로 가장 큰
월드 투어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공개에서만 해도 약 36회 그리고 150만 명 규모의 관객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2023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라인업 자체도 다양해질수록 엔터테인먼트사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빅뱅의 컴백 이후에 블랙핑크 컴백 다음 하반기에는 뭐 트레저 그리고 위너 아이콘의 앨범과 이제 콘서트를 통한 어떤 컴백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런칭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비했을 때는 최고한 4개분기 정도는 연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자체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크게 부진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에 빅뱅의 컴백으로 인해서 사실 매출액 자체는 역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앞으로 이 블랙핑크의 앨범 판매와 콘서트 효과로 힘입어서 앨범 판매 가격을 약 2에서 6만 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뭐 현재 제가 전일 확인해 본 결과 선주문 자체는 한 150만 장 정도가 집계됐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런 주문 같은 거를 고려해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한 250만 장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호조세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들을 좀 체크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 엔터 관련주 가져오셨습니다. 블랙핑크 관련주라고 하셨고 대략 두 종목으로 범위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떤 종목일지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필승 종목의 정체는 방송 말미에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입장하는 첫 번째 방법. 화면에 현재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네모난 QR코드 있는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링크가 하나 떠오를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어떤 사연이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세 가지 정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올려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라 이태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 보러 가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함께합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 QR코드를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 적으신 후에 이쪽으로 보내시는데 이때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모여 계실지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닉네임은 슈퍼우먼님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9,1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도 테마로 부각이 됐었고 철도 관련 이슈도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상위 1% 투자 병법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던 맞네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 보자면은 국내에서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호황을 잘 가져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건설사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사와 항상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감리라든지 설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서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 자원이 굉장히 뛰어난 인적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랜 시간 동안 관급 발주처와 함께 사업을 영위했던 이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뭐 기업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업 보고서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게 되는데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들어가 봤는데 이 도화 엔지니어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가시화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해외 베트남이라든지 뭐 일본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이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로도 이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중에서는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도화 엔지니어링의 주가 자체는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쉽게 뭐 크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홀딩할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9,000원 구간이 장기 추세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전일자의 소폭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여파로 인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4일자에 이 부분을 가장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장중에 약 1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점 구간에서의 이런 윗꼬리는 굉장히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고점 구간에서 약 30% 이상의 하락을 가져간 다음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좀 떨어져 왔던 구간대들의 이 매물들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물량 소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단지 뭐 시장 여파로 인한 부분이지 이 기업 가치가 훼손돼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좀 더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금액대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는 점, 최대 이제 1차적으로는 10,000원 이 하단 구간 정도는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종목이었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펀더멘털 훼손 없다. 10,000원 약간 아래쪽까지 들고 가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함께 들어가시죠. 음악 듣는 어피치님, S&T 모티브 종목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57,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입니다. 잘 가는 듯 하다가 또 하락합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57,700원이 매수가신데 이분은 지금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41,800원이고요. 한 주당 약 9,000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자동차 관련주인데 앞서 뭐 현대차도 봤지만 전반적으로 뭐 잘 팔리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오늘 이제 종목 상담 2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린 그렇군요. 종목이에요. 네. 네, 제가 항상 이제 매매 스타일을 우리 방송을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적 기반의 그 펀더멘털이 우량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드리죠. 당시에 이제 S&T 모티브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도 사실 순유동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다시 말해서 청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자체는 좀 느릴 수 있을지언정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아주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번 실적 발표가 약 20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집계가 되면서 전년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수치가 집계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3분기와 4분기의 이제 전망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전년보다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보율 자체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1000% 넘는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0% 수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S&T 모티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S&T 그룹주 전반이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말인즉슨 뭐 이 계열사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S&T 모티브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업이 아무리 이제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다 또는 수급적으로 뭐 상단의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드려보자면은 현재의 주가 위치는 44,000원 구간대의 장기 추세선 구간 그리고 앞전 약 5월과 6월경에 잘 지켜주던 구간대들을 이탈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구간대를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차례 정도는 이 해당 구간을 좀 두드려줬기 때문에 다음 한 차례 또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 44,000원 구간을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제 57,000원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57,000원 구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겠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44,000원 돌파 이후에도 약 48,000원대 저항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분명히 뭐 5만 원 그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 성향께서 좀 더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6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긴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이 내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48,000원 그리고 5만 원 구간대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손절은 따로 없이 홀딩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전망을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44,000원 구간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셨고 48,000원 선에도 저항이 있다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좀 중장기로는 6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믿음을 가지고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다시 한번 채팅방 열어주세요. 응원하는 튜브님입니다. 현대제철 38,5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현대제철 오늘 하락합니다. 오늘 그래도 관광업체라든지 철강 종목들이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그런데 현대제철은 지금 32,000원으로 1.4%가량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지난 6월에 좀 쭉 미끄러질 때 들어가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태우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현대제철의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는 좀 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주가가 미끄러질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당시 네. 이제 6월 달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때 이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시에 이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어떤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약세 흐름, 투심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간 내에 거의 뭐 한 약 20% 이상 정도 하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 7월 15일경에 약 3만 원 구간대를 저점 구간으로 형성해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많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게 되면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구간을 이탈할지 아니면 지켜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구간을 좀 더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뭐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지금 업황적으로는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이 3만 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 추세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홀딩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대가 38,500원이에요.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좀 매수하신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이 또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난 2월과 3월경에 지켜주던 구간 그리고 이때 6월경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 저항의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이런 뭐 강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후판 같은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피크를 찍고 가격은 좀 하향세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업계 관계자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제품 가격 자체는 크게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최대한 4만 1,000원 정도 구간 정도까지만 상승 시에는 목표가로 잡고 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이었고요. 회사 내부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슈 체크까지 해주셨고 철 가격 체크하자. 그리고 이 종목은 환율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 목표가는 41,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곧바로 만나봅니다. 함께 다시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죠. 소울리스 어피치님, CJCGV 종목입니다. 매수가 28,000원, 비중 40%. 비중도 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40%니까 크신 편이고요. 지금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27,000원이 오늘 CJCGV의 가격인데요. 추가 상장 이슈도 있고 또 오버행 문제도 있네요. 전문가님. 네, CJCGV에 제가 지금 한번 그 다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공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최근에 뭐 시비 발행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행 이슈도 있는데 제가 사실 방송 시간 관계상 해당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기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질문을 주신 투자자분께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공시를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는 걸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환사채 물량들이 출회가 됐을 때는 뭐 전환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표면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풋옵션과 콜옵션의 이런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도 지금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 자체는 약세로 간 것을 보면은 어쨌든 기업적으로는 어떤 이 부분에 의해서는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에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약 27,000원 현재 구간대가 잘 지켜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초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약 6월과 7월경에도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8,000원 구간까지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CG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최근에 영화 관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은 기업적으로 최근에 발행했던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고 공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종목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극장가에서 대형작들이 개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업황 잘 체크하시고 확진자 수도 좀 챙겨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께서 오버행 이슈 관련해서는 방송 이후에 자세하게 공시를 좀 봐주신다고 하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꼭 입장하셔서 관련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종목 상담 참여하시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네, 이제는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앞서 제안해 주셨던 힌트를 통해서 유추를 해봤고 종목도 좀 소개를 받아볼 텐데 네. 블랙핑크 in your area였습니다. 자, 두 종목 춤까지 중에 보여주시면 너무 뭐죠? 좋았겠지만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 관련 기업이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YG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YG 플러스가 아니고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드려 보자면은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액 자체가 이제 4,3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또 영업이익 자체는 거의 6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빅4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하죠. 유보율 자체도 거의 한 4,000% 가까이 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부채 비율 자체는 뭐 거의 28%로 30%가 안 되는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 거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는 아무래도 4%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흐름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내가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한번 가격 전략을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00원 부근대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5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65,000원. 물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 62,000원 구간대에 저항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 구간은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5,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손절가는 53,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6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간의 저항 62,000원 선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역시나 목표가 도달하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수익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4%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네요.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전문가님 공시 내용 같은 것을 같이 오픈 채팅방에서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해본다 하셨는데 이 채팅방에서 또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하지 않으신, 얼마 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뭐 전환사채 이런 거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전환사채가 악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좀 또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시간 이제 대응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은 우리 또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좀 공유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주식하기 좀 어렵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팅방에서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열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태우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위 1% 투자 병법은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입니다. 자, 현재 지수가 0.8%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이 지금 790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789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셔서 오후장도 무사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